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그린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그린이 공방은 라탄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방이에요.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 정규반,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공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라탄은 등나무 환심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법으로 엮어 만드는 공예인데요. 간단한 바구니부터 큰 가구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답니다. 또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를 커팅해서 납땜하여 만드는 공예입니다. 작은 소품류부터 큰 조명까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 공방의 인기 클래스 제품을 집에서 혼자 만드실 수 있게 저와 천천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라탄 공방 창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동남아 휴양지로 피서를 떠나곤 했죠. 동남아 휴양지 하며 여유롭고 시원한 느낌이 주는 라탄 소품도 함께 떠오릅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덮치게 되어 해외여행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네요. 하지만 라탄은 작은 소품만으로 휴양지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인테리어나 집콕 취미로 많이 소비되고 있답니다. 가성비 소비가 아닌 가심비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힐링 클래스로 인기가 많아요. 또한 초기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아이템이라 누구나 쉽게 창업하실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공방을 차리기까지 기술을 단련하려면 정규반이나 자격증반을 수강하셔서 몇 달간 열심히 기법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라탄 공예란 우선 등나무를 이용한 공예인데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야작과의 넝쿨 식물인 등나무의 껍질을 제거한 환심으로 만듭니다. 라탄 재료의 종류는 환심, 피등, 평심이 대부분이고 식물의 줄기 통째로 사용하는 홍등과 백 등이 있습니다. 작은 소품은 주로 2mm 굵기의 환심을 사용합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엮는 라탄 공예는 뜨개질과 비슷해요.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서 엮으면 형태가 나오는데 작품의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날대라 칭하고 날대를 이어주고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을 사리대라고 칭합니다. 라탄은 마른 상태일 때 단단해서 만들기 힘들어 보이지만 물에 불려놓으면 연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작품 만들기에 수월해요. 또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바람이 잘 통해 물건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통기성도 뛰어나고 나무의 소재지만 매우 가벼워요. 플라스틱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아주 튼튼해서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요. 여름용 소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징이 있어 사계절 모두 사용하기 좋습니다. 쟁반, 바구니, 가방, 의자, 서랍장 등등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고 실생활에 쓰임이 많은 공예랍니다. 1980년대 후반 국내에서 라탄 공예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동남아에서 들여오던 라탄 재료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다 최근 재료 공급이 다시 활발해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라탄 공예 인기가 다시 높아졌어요. 저는 공예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만들기를 워낙 좋아했던 터라 손재주 좋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전공도 공예를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창업하기엔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려움도 컸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아 보석감정사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석감정사로 근무했어요. 또 미대를 나왔으니 그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미술도 오래 가르쳤죠. 꾸준히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건 결국 만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 틈틈이 휴무 때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하러 다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방을 차릴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역시 나는 만들기 할 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런 공예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확고해졌어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요. 저는 졸업 후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창업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공방을 돌아다니며 고정 수입원이 뚜렷하신 사장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참고하여 공방을 창업했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고민은 한 가지 공예만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제가 과연 질리지 않고 오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라탄과 함께 스테인드 글라스도 배우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라탄이 지루해질 때쯤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지루해질 때쯤 라탄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니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작업하고 있답니다.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공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먼저 각각 클래스별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라탄 클래스는 크게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 정규반, 자격증반, 가구반이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그날 작업하신 결과물을 바로 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쉬운 레벨의 클래스입니다. 제가 미리 기본 밑작업을 해두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입문하시기에 무리가 없고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취미반은 원데이 클래스에서 배워보실 수 있는 작품 몇 가지를 직접 선정하여 배우는 반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직접 듣는 것보다 취미반으로 묶어서 들으면 할인도 해드리고 있답니다. 정규반은 집에서도 혼자 라탄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바닥짜기, 모양짜기를 배우는 반입니다. 가구반은 등나무 골조를 이용하여 만드는 클래스입니다. 골조를 이용한 클래스라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해요. 강사반이나 정규반 초급 과정 이상을 이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클래스라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되어 있어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라탄 자격증반은 총 10주 과정으로 10개의 작품을 주 1회 4-5시간씩 진행하는 전문가 과정입니다. 많은 심화 기법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10주 수업을 모두 마치면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자격시험을 응시합니다. 자격시험에서 통과하시면 비로소 라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보통 라탄 공방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자격증반을 추천드립니다. 라탄 자격증이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반 개설이 가능하셔서 전문성 있는 라탄 공방으로 홍보하실 수 있답니다. 선택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강사 자격증반 커리큘럼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진도를 따라올 수 있게 아주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저도 라탄에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반을 수강했었는데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우리나라엔 라탄 국가 공인 자격증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격증들은 모두 협회에서 발급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협회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니 자신의 취향과 맞는 협회를 고르셔서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라탄 환심을 펼치면 엄청 길어서 클래스하기에 충분한 넓은 책상과 의자가 필요해요. 환심을 물에 적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싱크대도 넓으면 편리하답니다. 사실 라탄 공예는 집에서도 몇 가지 재료만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예라 그 외에 거창한 기물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도 함께하는 공방이라 그와 관련된 필요 장비와 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색색의 많은 유리들을 수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큰 서랍장이 필요하고 유리 재단과 포일링 작업을 위한 도구들, 유리를 부드럽게 갈아내는 글라인더, 납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글라인더와 납땜은 유리 커팅하는 공간과 별개로 넉넉한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라인더, 납땜 전용 책상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수업하기에도 넉넉하고 재료를 보관할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는 상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라탄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함께하는 공방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13평 이상의 상가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2가지 이상의 공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가 정말 많거든요. 갑자기 단체 수업이나 출강 문의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어서 언제든 바로 준비할 수 있게 넉넉히 재료를 사두는 편이라 재료가 차지하는 공간이 꽤 되어요. 2가지 공예를 하실 거면 10평도 너무 작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습한 공간은 구하지 마세요. 이건 공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가를 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습하고 누수의 흔적이 있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우선 라탄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습기에 취약합니다. 장시간 습한 곳에서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완성 후 마감칠한 작품 같은 경우엔 괜찮지만 마감칠 되어 있지 않은 작품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환심 뭉치들은 공방이 습하면 딱 곰팡이 피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알아보실 때 누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고르시길 바랍니다. 천장 쪽 벽지가 젖어 있는지 아니면 벽에 곰팡이의 흔적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세 번째로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 상가를 구하세요. 납땜할 때 나변기가 조금 발생합니다. 물론 저는 저와 수강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한 채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공간 자체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호흡기 안전을 위해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바람이 잘 통하는 큰 창문이 많거나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환기시설이 마땅치 않다면 환풍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실 법한 내용을 추려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린이 공방 창업방에서는 공예과 출신 공방 주인인 저의 운영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드리며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도와드린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문의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게요. 이제 저와 함께 라탄 바구니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클래스는 가방이나 휴지 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바구니 만드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합판을 이용한 클래스라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답니다. 재료를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라탄 전용 합판이 인터넷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잘 나와 있어요. 라탄을 집에서 독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합판을 활용하시면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답니다. 라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닥 기초 작업을 어려워하시는데 합판을 활용하면 날대를 그냥 구멍에 끼우는 것만으로 간단히 바닥 작업을 끝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2mm 환심이 필요한데 2mm가 적당히 얇아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아요. 1mm, 1.5mm는 너무 얇아서 다루기가 힘들고 2.5mm, 3mm는 튼튼한 대신 너무 굵어서 처음 입문하실 때 사용하시면 손에 무리가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2mm를 추천해드려요. 또 무게도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데 보통 250g, 500g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요. 만들기를 좋아하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500g으로 구매하셔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짧은 체험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50g을 추천드립니다. 송곳은 마무리 작업할 때 필요한데 남은 날대들을 풀리지 않게 하는 마무리 작업 시 구멍을 넓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탄 전용 가위가 필요한데 나무를 자르는 가위라 일반 가위보다 강하고 날이 오래 간답니다. 대신 아주 날카로워서 아이와 함께 사용하실 땐 주의시켜 주세요. 줄자는 환심을 재단할 때 사용하면 편리함이 필요하고 분무기는 중간중간 계속 마르지 않게 물을 뿌려야 하니 준비해 주세요. 환심의 단면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이 구멍으로 물을 빨아들여 머금으면 환심이 유연해진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 10분 물에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리지 않으면 딱딱해서 환심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또한 중간중간 분무기로 계속 재료에 물을 분사하시면서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만들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너무 건조한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 나무 거스러미가 많이 생기게 되고 나무가 얇아서 부러질 위험이 높아져요. 환심은 물에 충분히 젖은 상태일 때 약간 주황빛이 돈답니다. 마르면 다시 하얗게 변하는데 눈으로 보시기에 재료가 좀 하얗게 변했다 싶으면 물을 골고루 분사해 주세요. 길쭉한 환심을 뽑아서 길이 65cm로 23개 잘라줍니다. 라탄 전용 가위라 날이 많이 날카로우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구니의 중심을 잡아줄 기둥이 될 건데 명칭은 날대라고 해요. 날대를 반으로 접어 중간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합판 구멍 1개에 2개의 환심을 심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표시해둔 중간 부분이 아래로 오도록 맞춰 끼워 주셔야 됩니다.
중간이 맞지 않게 끼우게 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날대의 길이가 부족해져서 어려움이 생기니 초반 작업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어요. 23개의 날대를 모두 구멍에 심었으면 날대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번 더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다 꽂았으면 긴 환심 하나를 잡아서 아까 심어준 날대 기둥 사이사이에 넣어 볼게요. 넣으실 때 뒤, 앞, 뒤, 앞, 뒤를 반복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뒤 또는 앞 이런 식의 똑같은 규칙이 한 개라도 반복되면 규칙이 어긋나게 되니 천천히 규칙대로 엮어주세요. 반복해서 넣다 보면 환심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때 연결 방법은 매듭이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가도록 연결해 주셔야 되어요. 왜냐하면 앞에 매듭이 있으면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끝나더라도 환심을 뒤로 넘기고 뒤에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뒤에서 끝나셨을 경우 그대로 환심 하나를 뒤에 교차하여 연결하시면 된답니다. 높이 11cm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짜시면서 높이가 일자로 올라가고 있는지 날대의 각도를 보면서 짜주셔야 됩니다. 만약 각도가 바깥이나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각도로 바구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총 높이 11cm까지 엮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날대를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다음 기둥 하상하로 마무리합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이따 마지막 날대를 끼워야 하니 이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시작하시면 되어요. 모든 날대를 하상하로 마무리한 뒤 마지막 3개의 날대도 똑같이 하상하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 날대 부분에 순서대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구멍이 작아 잘 안 끼워질 경우 송곳으로 넣어야 할 부분에 넣고 구멍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다 끼워 넣으셨으면 가위로 남은 환심들을 잘라볼게요. 연결한 환심들은 날대에 가깝게 잘라주시면 깔끔합니다. 날대보다 짧게 자르면 풀려버리고 날대보다 너무 길게 자르면 사용하실 때 꺼끌거려 불편합니다. 그러니 날대에 꼭 맞게 잘라주세요. 위에 마무리로 끼워 넣은 날대들은 너무 짧게 자르면 풀릴 수 있으니 1cm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두루마리 휴지를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파우치나 가죽 스트랩을 끼워서 가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먼저 휴지함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루마리 휴지함으로 사용하실 때 안쪽 휴지심을 빼고 중간부터 휴지를 풀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가방으로 사용하실 땐 가죽 스트랩이나 다양한 디자인의 부자재를 구입하셔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가죽 스트랩을 이용해서 끼워 보았는데 이런 오링을 연결해서 진주 스트랩을 끼우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스트랩은 송곳으로 환심 간격을 넓혀서 간단히 끼워 넣으실 수 있어요. 똑딱이 형식이라 간편하게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송곳으로 간격을 넓히고 싶은 부분에 충분히 분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파우치를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파우치가 가방과 떨어져 있으니 쓰기 불편해서 바느질로 합체시켜 주었어요. 그냥 날대 사이에 실을 끼워 넣으면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 박음질처럼 촘촘히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널찍하게 홈질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린이 공방의 인기 클래스 제품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